네, 문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너 스님이 어떻게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행간의 의미들,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타너 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종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 불교의 회통점은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느냐.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굉장히 그 무서운 이 마지막 최후의 날 내지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말씀해 놓으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님이 이제 그 생시에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 일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타너 스님이 그 예전에 그 아마 KBS였을 겁니다. 인도 성지순례를 타너 스님이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촬영을 같이 가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PD님이 아주 유명하셨던 그 PD 정수웅 PD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분은 우리나라 그 다큐에 굉장히 대단한 역량을 가지셨던 분이고 우리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것도 감독도 하시고 아주 대단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타너 스님이 인도 성지순례를 가는데 같이 촬영하러 가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이제 인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팔을 가야 됩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라고 하는 곳은 지금 현재로는 네팔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가지 않습니까? 네팔을 가다 보면 이제 히말라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이제 그 인근을 지나시다가 눈 덮인 히말라야 그 산맥들을 보고 말씀하셨대요. 앞으로 저게 눈이 다 녹아. 저 눈이 다 녹을 거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 얼어있는 영원히 만년설로 녹지 않는 그 히말라야에 8,000m까지 있는 그 히말라야 산에 그 눈 덮인 그 산에 빙산이 말이죠. 녹아내린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스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나는 과학은 잘 몰라. 나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역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앞으로 저게 녹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PD님께서 스님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그냥 일거에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고 무시했었답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에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그때 타너 스님 말씀하시는 걸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귀담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전 세계의 한국의 다큐 감독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때 스님의 설명을 좀 잘 듣고 제대로 그 인식을 하고 그동안 연구를 해왔더라면 이 지구 생태계와 지구의 변화,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다큐멘터리를 내가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후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너 스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고드름이 녹아내릴 때 한번 봐라 이거죠. 고드름이 녹아내릴 때 처음에는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얼음물이 녹습니다. 고드름이. 근데 그게 녹을 때 끝까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고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느 정도 녹아내릴 때 어느 정도 녹아내리고 나면 갑자기 고드름이 뚝 떨어진다 이거죠. 어느 정도 녹아내리면 뚝 떨어진다. 그래서 급격하게 녹아내리는 그 순간들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대요. 고드름의 비유를 해서. 근데 저도 이제 타너 스님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방송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보면 북극을 촬영 갔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북극 쪽에서 계속 물이 녹는 소리가 들리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계속 보여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핸드폰에 다 내비게이션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산으로는 무조건 그 산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갈 수 있는 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쭉 배가 간다고 그래요. 근데 내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속도보다도 북빙하가 녹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산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물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그 빙산이라고 하는 게 끙끙 얼음이 아니라 거기 수포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서 훨씬 빨리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취재진이 빙산 가지고 팥빙수 만들어 먹는 걸 내가 봤어요. 일반 얼음하고 달라요. 그 빙산의 걸 가지고 우유 넣고 팥빙수를 만드는데 보니까 금방 녹아버려요. 금방 녹아버리는 걸 그런 걸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고드름이 한꺼번에 나중에 뚝 떨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빙산들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한다 그래요. 자카르타가 수도였는데 이제 10년 안에 물이 잠길 것 같아서 보르네오 섬 있는 대로 평원 쪽으로 수도를 이전을 한다. 그 이전하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서 수십 개의 그 기업들이 참가해가지고 수도 이전하는데 큰 이 건설업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동참을 한다. 이런 내용을 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바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해수욕장이었던 곳들이 모래가 실려 내려가고 해수면이 차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스님이 40년 전, 50년 전에 이미 역학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참 희유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1970년이었을 겁니다. 일본의 화엄경을 다 번역하고 일본에 가셔가지고 이 동경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일본에서 잘 못하고 있었던가 봐요. 유교의 뭐 주역도 나오고 뭐도 노장도 나오고 불교만 알아서 되지 않는 게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걸 다 번역했다고 하니 일본에서 깜짝 놀라서 당시 김지견 선생이 동경대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타너 스님을 모시고 특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일본 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스님 그 강의를 그냥 듣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일주일간 연장해서 특강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스님이 너무나 그 강의를 멋있게 하셔가지고 물론 통역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의 그 대학자들이 7일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삼배 절을 올렸다 그래요. 그때 숭산 스님께서 일본에 제일 홍법원에 계셨는데 타너 스님을 뵙고 아주 통쾌해 하셨습니다. 저 콧대 높은 일본의 학자들이 스님에게 삼배를 하다니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고 위대한 일이다. 숭산 스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기라성과 같은 지금 우리가 불교학 공부하면 나오는 그런 그 많은 학자들이 그때 타너 스님한테 절을 했던 분들인데 김지견 선생이 이 장면을 녹화도 하지 못하고 촬영도 하지 못하고 사진 한 장 찍어 놓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 해서 시자에게 카메라를 사줬답니다. 다음에 타너 스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거나 하면 그 양상들을 사진도 찍어 놓고 녹화도 하라고 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타너 스님이 일본의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동국대의 조명기 총장이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 그 불교학을 하려면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한국 불교사 연구하려면은 조명기 선생의 원청 연구라든지 불교사에 관련된 그 저술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 아주 그 시대의 석학이셨던 그런 선생님이셨고 동국대 총장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이 이제 조명기 선생이셨어요. 근데 일화가 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타너 스님이 동국대에 이렇게 지금도 정각원이 있지만요. 대학 선원장을 하셨어요. 대학 선원장,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정각원장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정각원에서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던가 봐요. 앞으로 북빙하가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물에 많이 잠기는 해수면이 많이 잠기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지금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생소하지 않겠지만 그때 많은 교직원들과 그 내용을 들었던 학생들, 뭐 대학원생들 전부 다 의아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당시 조명기 총장이 좀 불평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스님이 대학 선원장으로서 선 얘기하시고 불교 얘기하시면 되지 뭐 저런 말씀 하시냐고 저기 꼭 잘못 들으면 무속인 얘기 같지 않냐 막 이러면서 본인도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셨겠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타너 스님이 가셨을 때 일본 하네다 공항에 나와서 조명기 총장이 공항에서 절을 막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시자분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왜 그러냐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했더니 스님 제가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스님의 어떤 그 내용들을 모르고 제가 스님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좀 내가 그랬는데 제가 참회합니다 하면서 일본에 와서 보니까 해변에 있는 많은 집들이 이미 물에 잠긴 곳들이 많습니다.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타너 스님에게 경의를 표했다가 그런 일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북빙하가 녹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40, 5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걸 정역의 역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2007지다. 불기운이 잠재한 불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북쪽에 가서 북빙하를 녹인다. 이렇게 역학적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 태양이 지구에 빛을 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다시 그 지구 바깥으로 열이 나와야 되는데 지구가 너무나 공기가 나빠지고 그 석탄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탄소 제로 운동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많이 써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지구 전체에 비닐하우스처럼 온실이 돼가지고 태양에서 들어온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료들을 바꿔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이미 타너 스님은 40, 50년 전에 하셨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그것에서만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너 스님 역학적으로.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죠. 타너 스님의 역학의 분석을. 불기운이 지구가 여름이 돼서 잠재한 불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북빙하가를 녹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삼계가 화택이다 그랬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불집이다, 불난집이다, 불구등이다, 화택이다. 이 말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지요. 지구와 여름이라는 겁니다. 욕망의 세월이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침없이 자기의 뜻을 펼치고 그 다음에 더우니까 옷을 막 벗어 제끼고 바깥에 나와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뜨거우니까 정신질환이 많은 겁니다. 머리는 항상 시원하고 서늘해야 되는데 불구둥이가 되다 보니까 더워서 열이 올라오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월을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화택이라 그러고요. 열반, 니르바냐라고 하는 건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 불을 쉽게 해서 불을 소멸하는 거다. 욕망의 불꽃을 소멸하는 것을 바로 열반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 오는 이런 미래에 대한 이게 우리 불교의 미래학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불을 식히고 불을 꺼야 된다. 이제 불구덩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역학적으로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한 불의 기운이 북극을 와서 빙하를 녹인다. 그래서 제트 기류부터 시작해서 생겨나는 기류의 변화들이 오게 된다. 그래서 녹은 물들이 이 해수면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돼서 지구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너 스님이 기독교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기독교가 불로서 심판한다. 불로서 심판한다는 게 뜻이 뭐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불기운이 이 빙의 빙산을 녹여가지고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타너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정도 알고 계셨다면 얼마나 노파심이 많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요 최근에 이 그 타너 스님에 대한 강의들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김일부 선생을 연구했던 그 학통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연락 온 게 있어요. 우리가 정역을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김일부 선생이 말한 그 내용들이 이제 펼쳐질 시기가 좀 온 것 같은데 이제 그 스님께서 그 강의를 해주니 그런 시절이 인연이 왔는가 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 타너 스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한국 땅에 이런 미래의 큰 지구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주 이런 그 기상 변화와 지질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핵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땅에서 핵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이제 핵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땅에서 그 핵이 문제를 일으켜서 방사능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해롭게 하려고 했던 무력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무력이 아닌 문화력, 문력이죠. 무력이 아닌 문력입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시절이 온다. 그것이 감방, 우리 한국의 힘이다. 그리고 그 감방은 청년 정신이다. 소원함이다. 젊은 청년들에 의해 가지고 이 시대는 새롭게 구성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 예술, 그다음에 뭐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음악, 이 모든 방면에 있었던 그 문화 예술의 우리 청년 문화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빌보드의 뭐 1위, 2위 이런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넷플릭스 뭐 이런데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이 저 세계 1위를 한다는데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께 그대로 그냥 세계 1위가 되는 거죠. 한국에 1위 하는 것이 1위 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이 되고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들이 세계에 그 유행하는 형태가 되고 한국에서만 성공을 하면 가장 최고의 콘텐츠를 발휘를 하면 세계적으로 다 선호하는 형태가 된다. 앞으로 한국어도 많이 배우게 될 거고 한국의 문화 예술도 전 세계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역사도 알아가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문화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무력의 힘보다 100배, 1000배 강한 것이죠. 우리 시절에는 앞으로 이제 미래는 한국이 전 세계에 위기가 오지만 한국은 오히려 발전한다라고 했던 것이 타너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의 종교 사상이 우리에게 넘겨줬던 미래에 대한 공포, 종말이냐, 그 다음에 심판이냐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주축에 한국이 있다. 이런 타너 스님의 아주 희망찬 낙관적 미래학과 아주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되새겨봄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었던 많은 세대 계층들이 빨리 우리 젊은 이 청년 세대, 젊은 20대, 30대 세대에게 빨리 문호를 빨리 열어줘서 길을 개척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다는 겁니다. 타너 스님 말씀이. 4.19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정의감에 그 입각해서 일어나서 전 세계가 대학생들의 그 시위와 어떤 그런 운동으로 정부가 바뀌는 일이 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양상들이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쁜 짓도 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따라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그다음에 우리 사상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한 사람의 이 발병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의 몇 명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팬데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문화와 좋은 우수한 불교의 정신 문화, 수행의 가풍 이런 것들이 한 명에서 시작되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해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번지듯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타너 스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 젊은 청년들 관상을 봐라. 얼굴을 봐라. 우리보다 낫다. 우리보다 앞으로 훨씬 잘 살게 될 거며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밝고 더 역량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빨리 저들에게 우리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힘을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동국대에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우리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발표하거나 리포트 내는 게 우리 시대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명석하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저 대학생들이 취직을 못한다고? 이게 취준생으로 오래 살아야 된다고? 우리보다 스펙이 좋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렇게 있어야 되나? 하루속히 우리가 우리 국가와 기존의 지금 기득권층들은 빨리 이것을 알고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되도록이면 빨리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보다 낫습니다. 타너 스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타너 스님이 1983년에 입적하셨는데요. 1983년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갑자년이다 그러셨어요. 1984년이 갑자년이었는데요. 내년 갑자년부터는 굉장히 특별해진다. 세상이 많이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갑자년이 언제입니까? 2044년입니다. 1984년 갑자년부터 2044년이 올 때, 이 갑자년이 올 때까지 이 60년에 전 세계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타너 스님의 입적하시기 1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귀팔계, 문왕팔계가 아닌 새로운 팔계인 문왕팔계가 계룡산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출현했다. 그것을 김일부라는 분이 책으로 엮은 것이 정역이라는 책이다. 그런데 그 책이 1885년에 비로소 세상에 빛을 보았는데 김일부 선생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주역은 가르쳐도 정역은 잘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요. 이거는 왜냐? 지금 볼 만한 책이 아니다. 100년 뒤에 있을 미래의 문제를 담고 있는 역학 원리다. 궤도다. 팔계 궤도다. 이 정역 팔계는 1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1885년에 나왔던 정역이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그 정역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타너 스님은 1984년 갑자년부터 특별한 일이 많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 때 1984년 갑자년 그리고 정역이 탄생한 1985년 이후에 태어났던 한국의 많은 아들, 딸들은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르다. 그 이전 시대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태어난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2002년 이 월드컵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축제, 그 다음 평창올림픽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당해서 전 세계의 한국의 역량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말하자면 글로벌화되고 세계 관광을 자유롭게 하고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의 세대 그게 전부 다 84년 이후로 84년 갑자년 이후로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된 것이 아니냐. 동양 챔피언 이런 것들 이제 별로 높게 사지 않는 수준에 왔다 이미. 나는 목표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챔피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얘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말하자면 김연아 선수 세대, 배구의 김연경 선수 세대, 뭐 이런 세대들은 이제 그때부터 전 이제 그 세계의 클래스가 전 지구적 클래스가 됐다. 우리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너 스님 말씀하셨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역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고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고 세계의 정신문화를 새롭게 이끌어갈 그러한 힘이 있다. 그걸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이제는 서구의 그 기술적인 그런 학문에서만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양학의 기본 바탕이 되는 유교, 도교, 불교라고 하는 형태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타너 스님 말씀이 불교도 이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 우리 불교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타너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가를 해주셨어요. 불교의 근본 사상이,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회통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사상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불교가 아니고, 이것은 이래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딱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불법의 근본은 아니다는 겁니다. 전 세계는 이미 불법의 세상이고, 하늘에 태양이 있는 한, 바이로차나 이 광명변조에 빛이 있는 한 법은 영원히 굴러간다. 전법륜이다. 법에 바뀌는 항상 굴러가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 이후로 계속해서 진리는 현현되어 왔고, 이 세상의 불법은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어 왔고, 수없이 많은 조사스님과 큰 스님들이 나타나서 부처님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말씀해놨다. 그걸 경륜론 3장의 논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장경에 부처님 말씀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조사스님 말씀도 대장경에 입장이 됩니다. 대장경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속장경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방면에 있어가지고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팔만대장경이다 이 말이죠. 유교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사고전서도 다 팔만대장경이 될 수 있다. 왜냐? 부처님의 근본은 마음법이다. 심법이다. 마음 바깥의 것을 이야기하면 외도지만 마음을 얘기한다면 다 내전이다. 그죠?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나 대학이나 논어나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장도 결국 마음 닦는 얘기고, 기독교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평온하게 하고 어떻게 사랑으로서 이웃을 대할 것이냐. 마태복음에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곧 그의 나라요라고 하는 말씀을 타너 스님은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그 천주교 신부님들이 한자로 번역한 그 성경들,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돼 있지 않고 허심자 복이니, 마음을 비운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내 기국자여라. 천국이 곧 그의 나라이니라. 그래서 허심으로 회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도 본령은 마음 비우는 거다. 동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동자가 천진무구한 무심의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은 그러면 어떤 나라냐? 마음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천국이라고 한다. 우리도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죠. 아미타불 계시는. 그러나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유심정토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정토의 세계다. 서방정토다. 여기가 극락이다 이거죠. 그와 같이 기독교 역시 천국이 죽어서 가는 영생을 누리는 저 어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동자의 마음이 되고 마음이 허심이 되면 바로 이 자리가 그대로 천국이고 여기가 바로 낙원이다 이 말이죠. 타너 스님은 그렇게 기독교를 회통해서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불안, 공포, 초조 뭐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희망찬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욕망과 욕심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했던 그런 것을 당하고만 살았던 한국이 한 번도 그러한 폭력을 써서 이웃 나라를 침범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우리 한국의 문화의 힘, 마음의 힘, 정신의 힘이 세계를 한번 주도할 시기가 올 것이다. 대한민국이 잘하는 스포츠를 보십시오. 골프다, 양궁이다, 다 멘탈 게임입니다. 전부 참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이 부동심이 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몸에 힘을 빼고 욕심을 비워야 잘할 수 있는 스포츠들, 그런 것들이 한국이 세계 1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한국이야말로 참선의 나라요, 마음의 무심의 나라다, 정진의 나라요,
정신의 고향이다. 이런 것이 타너 스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느냐. 현대에 이러한 타너 스님이 이제 미래를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잘 발전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타너 스님의 미래학을 말씀드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단수이나 미래는 복수이다. 과거의 일은 정확하게 그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러나 미래는 말이죠. 지금 내일 어떤 사람과 만난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100% 확률은 없는 겁니다. 7, 80% 확률은 있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틀어지기 마련해요. 그래서 미래는 복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경향성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약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미래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그림을 조감도로서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 그 종지는 미래의 우리 시대에 지금 이 1984년 갑자년부터 44년 갑자년까지의 큰 변혁이 있고 그 이후에 엄청난 세계의 변화가 있고 한국이 그 이후에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통일도 될 거다. 그리고 한국은 미래가 밝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힘든 분들을 한국인들이 많이 자비심을 베풀고 보살행을 해서 도와주고 실천해야 된다. 불교의 부처님의 근본 자비심을 이때 실천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가십거리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부안애동하거나 세근행계해서 이상한 걸 찾고 신비한 것만 쫓아가고 그 다음에 사이비로 빠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미래 예견, 미래학의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타너 스님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